최근 자기소개서의 핫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많이들 들으시고 신문 미디어를 통해서 소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많이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의 키워드는 직무 중심으로 써라입니다. 그리고 직무를 잘할 수 있다라는 역량을 강조하라는 방식이 최근 자기소개서의 트렌드이자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트렌드는 저희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직무와 역량을 잘 강조할 수 있을지,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지가 필요한 거지, 실은 이제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학창시절이라는 항목을 작성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직무와 역량, 이 두 가지를 잘 강조해서 쓸 수 있는 작성법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드리는 예시를 한번 들으시면서 생각을 같이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기업에서 돈 관리를 담당하는 회계 담당자를 채용하는 인사 담당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사 담당자신데요, 회계 담당을 뽑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회계 담당자를 채용하고 싶으실까요? 어떠한 지식, 어떠한 스펙, 어떠한 성향의 사람을 뽑고 싶으시겠어요? 이거를 자소서 쓰기 전에, 자기소개서 쓰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만약에 제가 인사 담당자인데 회계 관련 담당자를 뽑는다면 무엇보다도요, 첫 번째는요, 원과나 회계에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을 겁니다. 왜냐면 이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모르면 일을 못해요. 그래서 원가나 회계 관련된 전공 지식,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있는지 확인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회계가 실은 돈 관리이기 때문에 엑셀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전문적인 회계 관리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도 그런 프로그램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회계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덧붙여서 그런 관련된 자격증이 있으면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회계는 결국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뭔가 틀리거나 잘못됐을 때 잘 찾아낼 수 있고 뭔가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낼 수 있는 저는 분석력이 회계 담당자에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번째는요, 이분들의 주요 업무는 실은 매월, 매주, 연간, 분기 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회사가 한 달 동안, 1년 동안 얼마만큼의 자금을 실제로 썼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 준수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야 됩니다. 다른 얘기로 한다면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매우 뛰어난 사람들을 전 뽑을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네 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 하나 더 얘기를 하라고 하면 실제로 회계 쪽 업무를 하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타 부서의 분들과 일을 많이 해요. 왜냐? 돈을 쓴 내용, 경비를 쓴 내용의 영수증 등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타 부서에 본인들이 원하는 날짜까지 보고서를 맞추려면 영수증 같은 걸 자꾸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소통 능력이 없으면 이 일을 아무리 숫자를 잘 관리하더라도 다른 부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별로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의사소통 능력도 챙겨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질문을 드렸냐면, 여러분이 실제로 회계 담당자를 뽑는 인사 담당자라면 어떠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5가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인사 담당자는 면접에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얘기했던 원가나 회계 관련 지식, 회계 프로그램 활용 능력, 분석력, 시간 준수에 대한 개념, 의사소통 능력, 실은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인사 담당자는 생각하고요. 이 생각을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면접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에 가서 실제로 지원자를 만나봅니다. 만나볼 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실은 인사 담당자 무슨 생각을 하냐? 그래, 아까 내가 오전에 5개의 일 잘하는 그 특징을 골랐고 이 특징은 실제로 우리 회계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특징 가진 사람들이 일을 잘해.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있거나 우리 회사에 실제로 일 잘하는 회계 담당하고 되게 비슷한 성격의 사람, 되게 비슷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마음속에 생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답은 매우 간단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직무와 역량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트렌드라는 건 아셨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죠? 인사 담당자가 궁금해하는, 인사 담당자가 듣고 싶어하는 그 직무별 역량을 여러분이 면접 가시기 전에, 여러분이 자기소개 쓰시기 전에 선정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 인사 담당자들이 이런 얘기, 이런 역량 있는 거 좋아할 테니까 내가 이런 거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서류에서 보여줘야지. 그리고 그런 게 있다라는 걸 구체적인 나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얘기해줘야지. 이렇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인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 말이 꽤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실제로 자기소개서의 학창시절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오늘 강의할 이 학창시절이라는 것은 실은 직무적인 강점과 직무적인 경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이 항목을, 그 자기소개서 내에서 학창시절이라는 항목을 잘 작성하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학창시절 항목을 작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여러분께 사례 보기 전에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보통 자기소개서 쓰실 때 학창시절에 어떠한 에피소드를 많이 쓰십니까? 어떠한 내용들로 주로 학창시절이라는 항목을 채워나가시는지요? 예, 제가 자소서를 검토하다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주요 그 소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들 쓰시는 게 뭐다? 학년별로 본인의 학교 생활이 어떠했습니다를 열거하시는 겁니다. 1학년 때 뭐 했고요, 2학년 때 뭐 했고요, 3학년 때 뭐 했고,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십니다. 두 번째로 많이 쓰시는 게 뭐냐? 많이 쓰시는 거, 많이 하시는 패턴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경험을 많이 했다는 걸 무조건 다 쓰십니다. 경험을 예를 들어서 6가지 하셨으면 좋았어, 하나만 빼고 5가지를 다 올리십니다. 많이 쓰시는 편이세요, 경험들을. 그리고 학창시절에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고민하시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인지 모르겠지만 학창시절 쓰는 에피소드에 남들이 해보지 않은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만 해봤던 경험을 쓰시려고 매우 노력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야 돼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겨요. 차별화된 스토리로 접근하세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차별화에 대한 강박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해보지 않은 거 어떻게든 하려고 그러고 그걸 거기다 학창시절에다가 넣으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게끔 저는 좀 그 어떤 촉매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례를 보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지금 쓰시는 학창시절의 아쉬운 부분을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 저랑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학년 때 땡땡 녹색 꿈의 세계대회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서 팀과 함께 협력하여 여러 재활용품을 모아서 하나의 아름다운 완성품을 만들어 나갈 때 협력하는 팀워크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내 홍보과에서 손님 응대와 함께 여러 업무들을 꼼꼼하게 처리함으로써 장기간 근무를 하였고 4학년 때는 땡땡은행에서 인턴까지 하면서 엄격하게 규율을 준수해서 고객의 불편함도 먼저 찾아주는 노력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한국의 땡땡 연구원에서 성과평가센터에서는요, 인턴십으로 일을 하면서 도전적인 업무까지도 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받아서 인턴의 업무 영역을 좀 파괴했다, 이렇게까지 인정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 사례를 어느 분께서 쓰셨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사례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이분은 3학년 때와 4학년 때 본인이 했던 경험을 여러 개를 쭉 나열해서 쓰고 계십니다. 많은 경험을 하신 분 같습니다. 경험을 했다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험의 내용이 많을 때 여러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어떠한 경험에 집중해서 쓸 것이냐를
먼저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다른 얘기로 하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으세요. 근데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없이 많이 자랑할 것 중에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까를 선정하십시오. 그렇다 보면 그 한 가지의 결정된 경험을 토대로 본인이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점이 무엇인지를 뽑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준비된 이 사례를 보면 경험을 했다라는 것에만 서술이 그치고 있고 그 경험이 과연 본인이 하고자 하는 직무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실은 약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예, 사례 여기 준비했는데요.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대학생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에는 마케팅 수업을 듣고 이론보다는 직접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모바일 기기 제조업체 인턴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또한 축구 동아리 부회장을 하면서 임원 자리에서 부원들과 의사소통을 하며 한계에 부딪혀 보기도 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동기들과 함께 좀 현실을 알아야 되겠다,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공모전을 준비해서 수상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턴, 동아리, 공모전 활동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건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과 실천 정신이었고 이런 것이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여기다가 쓰셨습니다. 자, 그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이분의 다양한 대학 생활을 들었을 때 저는 방금 전에 보셨던 사례와 크게 다른 걸 못 느꼈습니다. 좋은 경험은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다라는 것에 집중하지 그 경험, 예를 들어 사회현상에 대한 관심과 실천 정신이 과연 이분이 어떤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모든 일에는 실은 사회현상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영업적인 일을 할 때는 경제에 좀 더 관심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개발을 한다면 뭔가 과학기술의 트렌드에 좀 더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조명이 안 된 상태로 추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은 경험을 나열했을 뿐이지 이 사례에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사례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자, 준비된 사례를 보시면요. 저는 심장병 때문에 20살 이전에 오래 달리기를 완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치 판정을 받은 21살 때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국토대장정이었습니다. 제 스스로의 끈기를 시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걱정과 반대를 설득해야 했고 오래 달려본 경험도 기초 체력을 다져본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학기 동안 꾸준히 아침 저녁으로 1시간 이상 조깅과 500개의 줄넘기를 병행해서 지구력과 폐활량을 키워서 땡땡 대장정에 합격을 했고 그래서 저기 전라도 해남까지 무사히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사례 저는 못 썼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의 실제로 굉장히 특별했던 경험을 그 경험에서 본인이 하고자 했던 게 결국 본인의 어려운 부분을 극복하신 거거든요. 그것까지는 잘 쓰셨어요. 하지만 이 사례 보시니까 어떤 느낌 드나요? 심장병? 그걸 이기고 국토대장정에 나간다? 이거 엄청나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이렇게 뭔가의 사례가 있으시면 이런 경험을 쓰셔도 되지만 우리의 대부분은 이런 경험들을 누구나 갖지는 못합니다. 흔하지 않은 사례라는 거죠. 따라서 학창시절의 사례를 선정하실 때, 학창시절의 경험을 선정하실 때 여러분에게 남들이 하지 못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을 없애버리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중요한 것은 사례가 나만 할 수 있는 것, 그 독특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학창시절의 경험에서 여러분이 강조하셔야 되는 건 내가 그 경험을 통한 결과가 실제로 하고자 하는 직무에 얼마나 강점이 될 수 있는 경험으로 보여질 수 있느냐에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보셨던 세 가지의 이런 샘플들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학창시절이라는 항목을 작성하면서 범하는 실수들, 아쉬운 부분들을 조금 점검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는 작업들을 저와 함께 어떻게 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